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두 번째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요.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 허위 표시는 또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통정이란 말은 상대방과 합의했다. 상대방이 양해를 해줬다. 상대방과 통모를 했다. 상대방과 뭘 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위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란 뜻입니다. 자,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갑이 비진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도 합의를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허위 표시다. 자, 의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매매가 있죠.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 즉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친구 을과 짜고 자신 소유 X 토지를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갑은 매도 의사 없고 을도 매수 의사가 없어요. 매도 의사, 매수 의사가 없지만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이 사례 형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참,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죠. 따라서 을 등기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지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 때문에 갑이 말소를 안 하고 있다면 갑의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의 이 가장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채권자가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을 간의 매매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요 세 가지가 가장매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허위 표시는 사례 형태가 잘 나옵니다. 가장매매 사례 형태죠. 갑의 채권자가 갑 소유 A 토지를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갑 소유 A 토지를 강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자, 갑은 그걸 피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 사례 형태죠. 자, 이때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을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죠. 또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죠.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즉 등기를 돌려달라, 등기를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갑과 을과 가장매매가 있을 때 갑을 간의 가장매매에 효과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두 번째가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걸로 끝나진 않고요. 병이 또 팔아먹은 경우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을이 가장매순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자, 이때 제3자 병은 선악을 구별해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선의의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제3자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자, 제3자 선의가 추정된다라는 건 제3자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선의가 선의 무과실이 있고 선의 과실이 있죠. 이거 구별 안 해도 됩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과실 의무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거래했으니까 전득자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두 가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가지가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은 을에게 갑이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정도 허위표시 가장매매 형태로 사례 형태로 대비를 꼭 해두셔야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셔가지고요. 머릿속에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행위하고 은닉행위.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여를 감추고 은닉하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밉니다. 이때 증여는 은닉행위가 되고요. 매매는 가장행위가 됩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매매는 가장행위죠. 무효죠. 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되어 있죠.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됩니다. 자, 증여가 유효하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 증여가 유효하고 따라서 을등기 유효하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병은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아까 가장매매에서는 을등기가 무효여서 병은 선의만 보호를 받지만 가장행위 은닉행위로 나오면 을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가장매매와 가장행위 은닉행위를 반드시 구별해서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조 2항의 제3자, 요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108조 1항 허위 표시는 무효다. 2항,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들을 좀 외워놨다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놈들로 외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은 108조 2항의 제3자란 허위 표시한 당사자, 가장매매 당사자 갑과 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인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매매가 있죠? 그러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무효입니다. 그거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를 한 사람, 그 사람을 한정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제3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누구냐? 요 첫 번째 거 허위 표시 당사자와 그 상속인 이외의 자 중에서 허위 표시가 있고 난 다음에 새로 거래를 맺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제3자는 선이 있기만 하면 되죠.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봤죠. 108조항의 선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죠. 이것도 비즈니스에서 봤죠. 그래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이죠. 자, 네 번째 엄폐물법칙. 이것도 비진에서 봤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면, 즉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면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죠. 그러니까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허위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자, 이렇게 108조의 제3자와 관련된 빈출되는 지문들을 머릿속에 딱 넣고요.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인 놈과 아닌 놈들, 그중에 아닌 놈들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꽤 많죠.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이나 법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쭉 건너뛰어서 상속받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일단요, 이 다섯 놈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노랗게 되어 있는 본인이라는 키워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다섯 놈은 적어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다 기억해 주시면 참 좋긴 한데, 외우실 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앞머리 따는 거예요.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그 다음에 후순위, 상속, 수익자, 지위. 이런 식으로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자꾸 중얼중얼 하시면 됩니다.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후순위, 상속받은 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한 번만 더. 본인, 법인, 양수인, 채무자, 대위 행사, 추심 목적, 일반, 주식회사, 후순위, 상속, 수익자, 지위. 이런 식으로 자꾸 중얼중얼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놈은 좀 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도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요 다섯 놈은 꼭 좀 기억해달라. 자, 그러면 하나하나 허위 표시 문제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 표시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요? 통정, 통모, 양해, 합의. 맞죠? 통정, 통모, 통정, 통모, 양해, 합의.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 가능하다 그랬죠? 될 수 있다. 옳은 지문. 자, 3번.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하면서 매매로 가장했으니까 증여는 은닉행위고 매매는 가장행위죠. 요거는 무효죠. 하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요건 갖추면 유효라 그랬죠. 그런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4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 관계를 맺었는가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파산관제인이 문제인데요. 자, 이 파산관제인은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에게 가짜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갑이 파산했어요. 파산하면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이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갑의 포괄승계인이에요.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예요. 두 번째, 파산관제인이 이 채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라야 선이어야 보호되잖아요. 이때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파산한 갑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파산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파산한 갑의 채권자들이 있을 텐데 이 파산한 채권자들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가 됩니다. 즉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한 가장 채권자의 채권자들, 파산 채권자들, 한 명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이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죠. 그러니까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는 선의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5번은 다시 한번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자의 포괄 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관제인이 선이었냐 악의였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한 사람의 채권자들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따라서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 이렇게 되겠죠. 틀린 것은 몇 번이었나요? 3번이었죠.